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신동입니다.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져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제가 여러 가지 영재 아이들을 위해서 그리고 또 정말 어려운 그런 가정에서 있는 영재들, 이런 아이들 우리가 좀 주변에서 많이 좀 도와줘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영재 교육이 꼭 부잣집 아이들, 또 엘리트 교육, 이런 비판을 많이 받거든요. 그렇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정말 보면 어려운 집안에도 우수한 아이가 있고요. 그리고 저기 시골에도 우수한 아이들이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채널을 시작해서 운영을 하다 보니까 저기 아주 지방에서 전화하시는 분이 많아요. 그래서 저한테 꼭 상담을 원하시는 분이 계시면 일단 저한테 문자로 남겨주세요. 그러면 제가 그걸 보고 전화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바쁘고 뭐 시간이 없어서 전화를 일일이 못 받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연락처는 이 채널 제일 끝에 있습니다. 자, 오늘은요, 제가 이런 주제를 가지고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유아기 영재들을 위한 영어 교육 언제 어떻게 해야 되나 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이거는 뭐 굳이 영재가 아니어도 다 해당되는 그런 얘기일 수 있습니다. 영재가 아니어도 사실 영어 교육은 굉장히 필요하거든요.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이제 세계가 정말 하나의 나라같이 운영이 됩니다. 그리고 영어라고 하는 것은 국제 공통 언어가 됐죠. 그래서 영어를 잘해야만 합니다. 그런데 이제 영어를 잘하는 거는 뭐 분명히 중요한 사실이고, 우리가 의사소통을 하는 중요한 매개체가 영어죠. 이제 세계적으로 볼 때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이 영어 때문에 정말 고민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많은데 왜 도대체 영어를 잘 못할까?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자, 첫째, 우리나라 사람들이 영어를 오랫동안 공부하지만 영어를 못하는 이유는, 첫 번째 이유는 너무 시험 중심의 영어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험 중심. 그러니까 영어가 시험 공부를 위한 영어를 하는 거예요. 이게 말을 하기 위한 영어가 아니고, 듣기 위한 영어가 아니고, 전부 다 시험 준비. 그러다 보니까 시험 문제풀이 중심의 영어가 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앞으로 고쳐야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오늘 영어 교육에 관한 얘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물론 이 영어 교육에 관한 여러 가지 이론이 있고요. 학설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나 제가 아이들을 이렇게 지도해 보면서 느낀 점에 관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첫째, 엄마들이 유념해야 될 것 중에 이제 뭐냐면, 이 아이가 앞으로 커서 영어권의 나라에 가서 살 건지, 인생을, 그 다음에 한국에서 살 건지, 이걸 아주 잘 판단하셔야 돼요. 영어권에 가서 살 거라 그러면 영어에 집중하셔야죠. 영어를 굉장히 많은, 아주 인텐시브하게 영어를 가르쳐야 되겠죠. 그렇지만 앞으로 한국에서 살 건데 영어를 너무 많은 시간을 영어에다가 할애를 하는 그런 거를 보면 좀 안타까운 일이 있어서 그래요. 왜 그러냐면, 영어에 너무 많은 시간을 들다 보면 기회비용이 있어요. 손해보는 게 있는 거죠. 영어를 잘하면 다른 것도 잘하나요? 그렇지가 않아요. 영어에다 너무 많은 시간을 들다 보면요, 한국어를 못하게 되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한국에 사는데 그냥 한국말 주고받으니까, 한국말을 하니까 한국어는 문제없다, 영어만 잘하면 된다. 그럼 영어는 얼마나 써먹나요? 한국에서 살면. 사실 영어 한국에서 살아도 그렇게 많이 써먹지 않아요. 사실은 영어를 잘하면 좋지만, 그러나 한국어를 포기하면서까지 영어를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한국어를 잘 해야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한국어를 주로 쓰고 앞으로 살 건지, 주로 영어를 쓰고 살 건지, 앞으로 얘는 유학을 가서 미국이나 영어권의 나라에서 살 거다, 그러면 영어를 집중적으로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한국에서 이민을 미국으로 가는 사람은 그 가서 이민 생활을 성공적으로 할 거냐 말 거냐를 결정하는 게 뭔지 아세요? 영어예요. 영어 실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영어를 미국 사람처럼, 뭐 미국 사람처럼 안 되겠지만, 그러나 어느 정도, 뭐 한 70% 정도까지는 따라가면 참 좋죠. 정말 좋은 거죠. 그렇지만은 한국에서 살 거다, 이거 참, 영어를 너무 잘해갖고 한국에서 한국어를 못하게 되는 거예요. 영어를 너무 많이 하면. 그래서 우리가 이 한국에서 살 거냐 미국에서 살 거냐, 이 결정을 해주는 것이 굉장히 필요하고요. 또 한 가지, 어떤 분들은 영어뿐 아니라 뭐
일본어, 그다음에 중국어, 그다음에 스페인어까지 막 하는데 이거 한계가 있는 겁니다. 그냥 우리가 영어를 한다, 외국어를 한다, 뭐 단어를 좀 말하고 인사말 조금 말하고 이 정도는 뭐 그게 영어를 잘한다고 할 수 없어요. 또 그다음에 뭐 일본어로 좀 말한다, 그거 가지고는 그냥 관광 영어죠. 관광 영어. 그 정도 가지고는 안 되고요. 언어를 하려면 아주 깊숙하게 해야 됩니다. 깊숙하게 해야 돼요. 영어도 마찬가지라서 저는 여러 개 나라를 하지 않아도 내가 꼭 필요로 한 언어 하나만 잘해도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영어든 일본어든 중국어든 뭐 스페인어든 하나만 잘해도 충분하다고 생각해요. 그중에 가장 강력한 게 역시 영어가 아니겠어요? 영어. 내가 앞으로 미래에 우리 아이가 미래에 어디에서 살 건지를 잘 판단하고 영어에 집중하는 것이 굉장히 필요하고요. 그리고 너무 영어에 올인하다가 보면은 우리나라 모국어를 제대로 못 배운다. 이게 문제가 되는 거죠. 특히 유아기 때 그렇습니다. 유아기는 잘 알다시피 이런 말 흔히 하거든요. 언어를 습득하는 결정적인 포인트가 있다는 거죠. 그걸 크리티컬 피어리어드라고 그래요. 그래서 아주 결정적인 그런 단계, 결정적인 기간이 있다는 거죠. 그런 결정적인 기간 동안에 외국어를 습득해야만 외국어를 잘할 수 있어요.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 아니에요. 하지만 그러나 그 시간에 영어에 집중하면 한국어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한국어 못해요. 제가 미국에 있을 때도 거기서 한국 사람들이 영어 교육을 시키려고 너무나 애를 쓰는 거예요. 뭐 나쁘진 않아요. 그렇지만 한국어를 거의 포기하고 영어만 하는 거죠. 나중에 걔가 한국에 들어왔을 때 한국어 제대로 할 수 있을까요? 못합니다. 문제 많아요. 문제 많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모국어를 잘 한 후에 사실은 영어가 거기에 뒷받침이 돼서 한국어, 모국어에 받침이 돼서 영어가 사실은 일어나야 영어 교육이 제대로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두 번째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두 번째는 언제 영어를 해야 되느냐는 것이죠. 언제 영어를. 보통 뭐 이런 분들이 어릴수록 좋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어릴수록 좋다는 건 아니고요. 모국어가 잘 자리를 잡은 다음에 영어를 해야 돼요. 이걸 동시에 하면은 동시에 잘할 것 같지만 사실은 전 그렇게 보지 않아요. 모국어도 제대로 못하고 영어도 제대로 못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 한국어와 영어를 동시에 막 하다가 보면요. 한국어도 제대로 안 돼요. 한국어도요. 우리가 그냥 말하는 수준으로만 가지고 가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들 유치원생 말 얼마나 잘해요. 그러나 유치원생이 어려운 한국 그런 시험을 칠 수 있나요? 그 정도 실력 갖고? 여러분들 유치원생이 말을 잘하지만 걔가 로스쿨에 가가지고 그런 언어 이해라든지 언어 추론이라든지 이런 시험 칠 수가 있나요? 절대 안 되죠. 한국어 수준도 깊은 수준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한국어가 어느 정도 자리를 잘 잡은 다음에 우리가 한국에 살기 때문에 한국어가 모국어잖아요. 한국어가 모국어이기 때문에 우리는 아무리 영어를 잘해도 한국어보다 잘할 수는 없어요. 미국에 사는 교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LA에 사는 한국 교포들이 많잖아요. 거기서 20년 사신 분도 많아요. 미국에서 20년 살았는데도 여전히 한국어를 중심으로 사용하고 있고요. 그리고 영어가 항상 힘들고 어렵다. 그런 말 굉장히 많이 해요. 그 미국 사람처럼 되기는 어려운 거죠. 우리가 왜? 집에서 항상 한국어를 쓰기 때문에. 한국어를 집에서 주로 쓰고 학교 가서만 영어를 쓰기 때문에 아무리 영어를 열심히 하고 잘해도 세컨 랭귀지가 되는 것이죠. 세컨 랭귀지가 되는 거예요. 예, 한국어를 모국어로 가진 사람은 영어를 열심히 하는 건 좋지만 한국어 같이 잘하기는 대단히 어렵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영어를 잘하는 게 교포 사회에서는 항상 아주 굉장히 큰 탤런트가 되는 거죠. 한국에서 이민 간 사람은 힘들고요. 거기서 태어난 아이들, 거기서부터 유치원, 초등학교를 다닌 사람, 그런 사람들이 미국 사람을 근접하게 따라가는 거지. 한국에서 태어난 사람이 한국에서 생활하고 유치원, 초등학교를 한국에서 다닌 사람이 참 잘하기는 잘하지만 그래도 미국 사람만큼은 못한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언제 영어를 많이 아이들한테 가르쳐 줄 것이냐. 일단 모국어가 자리를 어느 정도 잡아야 됩니다. 그 자리를 잡는 때가 언제냐면 제가 볼 때는 어느 정도 유치원 단계를 어느 정도 지나면서 한국어가 잘 자리를 잡은 후에 영어를 하는 것이 내가 볼 때는 타당하다고 생각해요. 만약에 너무 어린 나이에 영어를 배우게 되면은
영어를 잘 할지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그러나 한국어를 그만큼 잊어버리게 되고요. 결국에 우리는 한국어로 생각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 그 영어를 너무 집중하다가 보면은 사고하는 것이 사실은 한국어로 해야 되는데 한국어가 제대로 안 되죠. 여러분들 뭐 영어로 꿈꾼다 이런 말 많이 해요. 영어 공부 많이 한 사람. 저도 영어 공부를 무지하게 열심히 했어요. 열심히 해봤는데 결국 미국에 가니까 게임이 안 되더라고요. 미국에 가서 보세요. 게임이 되나? 여기서 한국어 뭐 토플 점수 뭐 상위 몇 퍼센트 맞았다 뭐 굉장히 잘한다 뭐 그래도요. 가면 뭐 미국에선 왜 그런 줄 아세요? 언어는요. 문화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그 사회에 관한 지식을 많이 가지고 있어야 언어가 소통이 되는 겁니다. 한국에서 살던 사람이 아무리 영어를 잘해도 미국에 가면 안 돼요. 왜? 미국의 생활, 미국의 문화, 미국의 지식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죠. 우리가 CNN 방송을 들어보세요. 거기에 그때 당시에 시사적인 지식이 없는 사람은 못 알아들어요. 영어 잘해도 못 알아듣습니다. 그게 안타까운 부분이죠. 그럼 피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어를 잘하는 거 좋지만 그게 얼마나 이제 깊이 있게 하느냐 하는 것인데 그게 바로 한국어에 기반을 둬야 된다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우리는 모국어로 생각하기 때문에 여기에 너무 영어를 강조하다 보면 어릴 때부터 강조하다가 보면은 사고에 문제가 생길 수가 있어요. 내가 생각을 깊이 있게 해야 되는데 그 깊이 있게 생각을 못하고 건너물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게 가장 큰 문제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어떻게 할 것이냐, 어떻게. 제가 볼 때는 모국어 7, 영어 3, 이 정도가 좋지 않을까 싶어요. 특히 유아기를 말하는 유아기 때는 모국어를 7, 영어를 3 정도로 해야지 모국어를 3, 영어를 7로 한다. 영어 잘할 것 같지만 나중에 모국어에서 상당한 손해를 봅니다. 우리나라 엄마들은 뭐 한국말은 주고받고 잘 의사소통이 되니까 더 이상 배울 게 없다. 천만의 말씀이에요. 유치원 수준에서도 똑똑한 아이들은 훨씬 더 깊이 있게 한국어를 공부할 수가 있는 겁니다. 깊이 있게 한국어를 공부를 해야 돼요. 그래야 나중에 그 아이가 이 한국어에 관해서 아주 좋은 그런 능력을 가질 수 있게 된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그러면 영어 공부를 할 때 어떤 데 유아기에는 주로 해야 되느냐, 집중해야 되느냐? 제가 볼 땐 말하기 듣기에 더 집중해야 됩니다. 말하기 듣기, 그 다음에 읽기 이런 순으로 가야 돼요. 읽기, 말하기 듣기와 읽기. 우리나라 사람들이 제일 안 되는 것이 말하기 듣기죠. 그래서 말하기 듣기에 유아기에는 집중을 많이 하고요. 그리고 읽기, 그 다음에 쓰기 이런 순으로 가는 게 좋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나라 부모님들 아이들 영어 교육하는 거 정말 관심이 높고요. 많은 아이들을 이제 영어 유치원에도 보내고 영어에 노출시키려고 애를 씁니다. 좋아요. 좋지만 그러나 모국어가 탄탄하게 바탕, 그러니까 기초를 두지 않은 상태에서 영어를 막 노출을 많이 시킨다고 그래가지고 걔가 영어 실력이 향상되는 건 아니에요. 제가 많은 아이들을 봤어요. 영어를 굉장히 잘한다. 그래가지고 어떤 엄마 내지는 할머니들이 데리고 와서 저한테 얘가 정말 영어 천재라는 거예요. 뭐 이런 막 이렇게 말해. 영어 영재 뭐. 영어 영재는 있을 수가 없어요. 영어 영재라는 건 있을 수가 없고 그냥 말을 붙일 뿐이죠. 영어를 잘하는 거는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영재성이 발현이 돼서 영어를 배우고 영어를 하는데 굉장한 재능을 보인다 그런 뜻이지 영어 영재라는 게 있을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는 막 그렇게 오해를 해서 말하잖아요. 어쨌든 간에 이 영어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그 아이의 사고를 발전시키는데 굉장히 도움을 줘야 되는데 우리가 모국어를 충분히 발달시키거나 성장시키지 않고 영어를 너무나 아이한테 주면 잘못하면 모국어의 손상을 입을 수 있고요. 그다음에 더 나아가서는 모국어가 정말로 깊이 있게 공부를 해야 되는데 그 깊은 공부를 못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미국에서 오래 산 사람들도요. 한국 사람들은 여전히 모국어가 편합니다. 한국어가 편하고요. 영어는 부담스러워요. 제가 미국에서 교수를 하시는 그런 분들도 여러 번 만나서 제가 질문도 해봤어요.
그러면 교수님들도 그래요. 굉장히 어렵다고 이제 미국에서 오랫동안 공부하고 미국에서 교수까지 됐는데도 역시 영어를 쓸 때는 어렵다. 그리고 학생들하고 대화할 때 어렵다.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 영어 공부 엄마들 아주 신경을 잘 쓰시고 그리고 영어 공부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우리가 신중한 그런 자세를 가지고 아이들을 대해 주시고 그렇게 지도를 해 주셔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은요, 제가 그래서 유아기 영재들을 위한 영어 교육 언제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얘기를 가지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들 많이 참고하시고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궁금한 점 있으면 댓글도 달아주시고 제가 댓글을 다 읽지 못해서 죄송하고요. 꼭 저하고 상담을 한다거나 아니면은 저에게 할 말 있으시면 저에게 문자로 남겨주시면 제가 전화로 제가 할 때는요, 제가 뭐 운전하면서도 할 수 있고 여러 군데서 전화를 할 수 있는 시간을 낼 수가 있으니까 그렇게 전화로 직접 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제 채널에 많이 찾아주시고 그리고 관심을 많이 가져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우리 영재 아이들 정말 잘 키웁시다. 하여튼 제 채널에 오는 엄마들 또 아빠들 우수한 아이의 부모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그래요. 우리 아이는 우수하지 않은데 괜찮아요. 우수한지 안 한지는 사실 엄마는 모릅니다. 아빠도 잘 몰라요. 그 때문에 그 아이가 가지고 있는 능력을 100% 발휘할 수 있도록 우리가 부모님 그리고 제가 같이 좀 도와주면 좋을 것 같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